네, 안녕하세요. 경매신 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전달해 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법원 경매에 낙찰받고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적는 양식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뭘까요?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예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강의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간단해요. 아니, 단순합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경매 전문가 분을 만나서 오늘 같이 이제 파주에서 이제 뭐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와,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스타 강사, 경매 관련된 스타 강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특정 강사가 있는데, 어떻게 인도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지? 그걸 모른대요. 아, 정말 기초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강사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스타 강사 하면서 떵떵거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개떡 같은 경우죠. 오늘 인도 명령 신청 작성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뭘까요?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부동산 인도하라는 명령 좀 해주십시오 신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판사님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 인도 명령을 결정해줄게 이러는 순간, 현재 제가 낙찰 받은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이 상대방은 법률적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동산을 낙찰자인 나한테 인도해줘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법률의 힘을 빌렸습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뭘 할 수 있죠? 인도 명령이 결정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 권한으로 하여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저 단추란 말이에요. 인도 명령 신청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언제 합니까? 낙찰 받고 낙찰 허가되고 또 한 번에 신중을 기하자 그래서 허가가 된 때로부터 또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확정을 합니다. 확정 기일이 와요. 그 다음에 잔금 납부 기일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때 잔금 납부를 할 때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을 하면서 등기해야 되니까 하면서 함께 인도 명령 신청을 합니다. 왜 합니까? 왜 그때 미리 함께 보통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인도 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은 미래에 상대방이 내 명도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을 나한테 인계해주는 데 있어서 응하지 않을 시에 강제 집행할 수 없으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정리할게요.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협의를 하다 그냥 6개월이 지났다! 강제 집행 못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양식이다, 서류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이걸 왜 못 쓰지? 아니, 못 쓰는 게 말이 되나? 첫 번째 어떻게 정리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법원에 가서, 경매계에 가서,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라는 양식을 갖고 와서 적으셔도 되는데, 그건 너무 이제 구식이고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에다가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다운로드라고 검색해보세요. 양식 많아요. 근데 양식 없어도 내가 그냥 적을 수 있어요. A4 용지에다가. 자, 첫 번째 뭐라고 적을까요?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이라고 제목을 적어줍니다. 자, 이때 적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법률인들은 서로 이제 쓰는 글자의 폰트가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셔야 돼요. 혹시나 나는 조금 눈에 띄고 싶다. 그래서 뭐 패널링책, 뭐 양재 비둘기책,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자, 휴먼 명조체로 보통 25포인트를 사용합니다. 22포인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휴먼 명조체예요. 근데 뭐 23포인트 됐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일단 휴먼 명제체로 하시고 22포인트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뭘 적어야 될까요? 자, 신청인 적어야 되겠죠. 누가 신청합니까? 내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낙찰인이겠죠. 그 다음 뭘 적어주니까? 성명. 그 다음 뭐 적어줘요? 주소. 자, 그러면은 부동산의 인도해달라는 명령 좀 해주세요. 누구에 대하여? 상대방을 적어야 되겠죠. 적으세요. 피의 신청인이라고 합니다. 피의 신청인. 누구예요? 현재 채무자. 뭐 다르게 표현하면 점유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뭐예요?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보고 금전 채무를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근데 비금전 채무자도 있어요. 채무자는 뜻이 뭐냐면은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꼭 돈 빌리고 갚아야 될 사람만 채무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채무자. 다르게 표현하면 또 점유자. 아이고, 성명이랑 주소 적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뭐 적겠습니까? 뭐 적어야 돼요? 신청한 취지를 적어야 돼요. 취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제목이 휴먼 명조체로 해서 25포인트를 적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뭘로 적는다? 나머지 내용. 밑에 내용들은 휴먼 명조체 똑같이 12포인트로 해서 적습니다. 13포인트여도 돼요. 11포인트여도 되는데 22포인트, 12포인트 맞춰주는 게 좋다. 아셨죠? 이 정도는 우리 기억하고 있자고요. 자, 신청 취지 적었습니다. 여기 뭘 적는 거냐면 신청한 취지. 판사님한테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세요라고 원하는 말을 그대로 적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판결 내용을 적어주라고요. 어떻게 적냐면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피의 신청인은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누구에게 인도하라? 신청인 낙찰인인 나한테 인도하라는 내용을 이제 뭐라고 적는 게 좋을까? 재판을 구합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취지는. 자, 피신청인은 누구죠? 예, 현재 채무자. 나한테 부동산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 점유자. 현재 부동산은 전 소유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잔금 납부를 할 때로부터 내가 소유자니까 전 소유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유치권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점유자든 나한테 부동산을 인도해야 될 의무를 지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신청 취지를 적고 그 다음에 뭘 적어야 될까요? 신청 이유를 적습니다. 신청 이유를.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 뭘 적느냐면 여기 중요합니다. 기초사실을 적는 거예요. 시간 순서 그대로 기초적인 사실을 먼저 적어줍니다. 뭔 말이냐고요? 제가 적어보면 알 겁니다. 신청인은 좀 보면서 적을게. 정확하게 적어야 되니까. 기원, 경매 낙찰받은 사건 번호 있겠죠. 사건 번호는 뭐 첫 번째 적어줘도 돼요. 저는 지금 여기다 그냥 적고 있는 겁니다. 2015타경에 1, 2, 3, 5호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또 2016년 5월 예를 들어서 1일 낙찰을 받아 사실 그대로 또 시간 순서대로 2016년 6월 15일 대금 납부를
대금납부를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시간 순서 그대로죠. 신청인은 기원 경매 2015 타경에 12355 부동산 임의응매 사건에서 2016년 5월 1일날 낙찰을 받았고 여기 뭐 허가를 받았으면 낙찰 허가라고 적어주면 좋겠죠. 낙찰을 받은 걸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허가까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가가 되고 또 매각 허가 확정 기일이 오니까 정상적으로 낙찰 허가를 받아서 2016년 6월 15일 대금납부를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죠.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적을 자리를 제가 오른쪽 상단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때부터는 뭐를 적냐면 첫 번째 목차, 또 세 번째 목차, 이렇게 목차를 적어줘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하고 기본적인 내용과 근거자료, 두 번째 결론, 세 번째 내가 말한 이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대법원이든 뭐 고등법원이든 판결 기록들 뭐예요? 판례 번호. 나와 같은 내용에서 판결 기록을 보니까 내 말이 맞다라는,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었다. 그러니 판사님도 보시고 이렇게 판결을 해주십시오라는 판례 번호로 마무리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근거, 결론, 세 번째 판례 번호. 이렇게 적어주면은 완전한 인도 명령 신청이 된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팍팍팍팍 와닿지 않죠? 만약에 현재 피신청인 채무자, 점유자가 김말동이라고 해볼게요. 김말동. 가정을 한다. 뭐 주소는 뭐 알아서 상상하시고. 자, 김말동 씨가 만약 유치권자예요. 유치권 주장자예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난 이 부동산을 꽉꽉 끌어안고 절대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을 거야. 낙찰자 너가 와도 의미 없어. 싫어. 내 공사대금 줘.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게 유치권이잖아요. 그쵸? 근데 유치권 행사자, 유치권 신고자가 있으면은 경매 사건에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유치권의 진정성 여부가 가리기 어려울수록 낙찰가는 많이 떨어지겠죠. 왜? 초보자들이 점점 더 많이 회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감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유치권과 같은 특수한 권리가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입찰하시는 거잖아요. 싸게 낙찰받아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소송을 통해서 혹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서 유치권자를 명도해버리면 난 싸게 받아서 원래 가격에 팔 수 있는 금액의 갭만큼 나는 자본 수익을, 양도 수익을 누리는 거니까. 그쵸? 자, 가정을 해볼게요. 유치권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리예요. 민법에서 유치권하고 민법 몇 조 몇 항 조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당연히 점유해야 되죠.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치권은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내가 부동산에 점유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는 것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잖아요. 그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왜 해요? 이 부동산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니까 불특정 다수들의 제3자들이 보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알아라, 조심해라, 알고 거래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유치권자가 점유를 했다면 유치권자는 진정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진정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채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을 통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경매를 낙찰받은 거죠. 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에 어떻게 적어야 될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부터 점유를 했다라는 근거는 어느 곳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집행관의 현황 조사 보고서. 집행관은요 이런 거예요. 부동산 경매가 진행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내부도 확인해보고 싶고, 대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벽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주차장은 어떤지, 집안의 내부가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찾아가면은 현재 그 소유자는 감정적으로 좋은 상태야, 안 좋은 상태야? 안 좋은 상태예요. 뭐 싸대기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면서 법원의 집행관이 총대를 메고 가서 직접 조사를 해오는 거예요. 부동산의 현황을. 이해가 되셨나요? 이때 집행관은 현황 조사를 하고 현황 조사 보고서를 꾸밉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현황 조사 보고서에 만약에 소유자 점유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유자 점유라고. 소유자 점유. 무슨 말이에요? 집행관은 언제 현황 조사를 하러 나가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가요. 그리고 현황 조사 보고서에 소유자 점유라고 적어놨어요. 뭔 말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으면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갔을 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집행관 현황 조사 보고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부터 점유를 유치권 주장자가 했다는 것을 반사적으로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거 갖다가 인동명령 신청서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목차에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목차는 짧고 굵게. 보통 판사님들은 목차 위주로 딱딱딱 봅니다. 뭐 구구절절 여러분들의 일기들 뭐 이렇게 쫙 읽는 게 아니에요. 판사님도 할 일이 많고요. 그쵸? 목차 짧고 굵게. 뭐 예를 들면 공사를 했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했다. 목차를 짧게 적어줘요. 그냥 뭐 적는다고? 양가로 1번하고 뭐 적는다고 했죠? 내용과 근거를 적어준다고 했죠? 적으세요. 자, 이렇게 집행관 현황 조사 보고,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가 아니라 이전부터 점유를 했어야 되는데 현황 조사 보고서를 보니 소유자 점유였더라.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뭘 적어주냐? 여기다가 제1호증이라고 해서 가로치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집행관 현황 조사 보고서를 별도로 첨부해서 놓았으니 제1호증이라는 서류를 별도로 보시면은 제가 말한 근거가 그대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1호증 적어줘요. 자, 내용과 근거 적었죠? 맞나요? 자, 결론이에요. 이제 이렇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 점유를 한 것이 되니 낙찰자인 저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양가로 3번하고 판례 번호를 보시면 이 판결에서도 저와 같은 내용일 때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때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은 끄덕끄덕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또 유치권자가 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실적 근거, 내용이 있다면 똑같이 여기다 또 3번하고 똑같이 위에처럼 목차 적어주고 내용 근거, 결론, 판례 번호 이렇게 해서 쭉쭉쭉 적어 나가는 겁니다. 목차 2번, 3번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지 판사님이 딱딱딱딱 보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인도명령 결정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진짜 잘 나간다는, 인정받는다는, 유명세를 떨친다는 그 스타 강사가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불특정 다수의 이제 오픈된 이 강의에서 어떤 한 사람 지목해서 밝힌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알아주세요. 아 진짜 전문가면 인도 명령 신청서를 당연히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도 그럼 못해요? 명도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또 하나 사실 또 하나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명도를 안 해봤나 봐요. 아니 명도를 해봤으면 당연히 이걸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고 앞으로 명도를 하실 때 제가 한 이 짤막한 이 강의와 더불어서 좀 더 이렇게 인터넷 자료들 찾아보셔서 내가 정말 원하는 내용들을 양식에 맞게 그리고 법률인들이 하나의 규칙에 맞춰서 뭐 수면 명절제 22포인트, 내용은 12포인트 맞춰서 내려가는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규칙에 맞춰서 한눈에 확 들어오게 판사님이 봤을 때 한눈에 확 들어오게 적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도 명령 신청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강제집행, 미래의 강제집행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익히셔서 좋은 결과를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매의 신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